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림책은 길거리 가수 세미라는 작품이고요. 찰스 키핑 글 그림, 국내에서 서혜경 옮김,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자, 마리아 선생님. 네. 예,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1984년도에 첫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욕심 없이 거리에서 살아가던 길거리 가수 세미가 우연한 기회에 가수로 대성하고 또 아주 화려한 스타의 반열에 오른 뒤에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찰스 키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찰스 키핑은 1924년에 영국 램베스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또 어린 시절은 런던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도에 작고를 하셨는데, 자, 이 작가가 9살 어린 나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조금은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중간에 학업도 중단을 했고요. 또 몸도 굉장히 병약해서 혼자서 그림 그리기에만 몰두를 했었다고 합니다. 첫 그림책은 1966년도에 출간된 블랙 돌리라는 작품이었고요. 찰리 샬럿 그리고 금빛 카나리아 또 노상강도 두 작품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 조지프의 마당이라든가 창 너머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현대화에 밀려서 사라지는 어떤 도시의 옛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주로 다룬 작가인데요. 전통적인 그림책으로 분류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둡고 무거운, 버거운 주제와 그런 정서를 그려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아주 흥미로운 그림책인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세미 스트리트싱어는 길거리 가수입니다. 도시에서 변두리로 돌아나가는 그 찻길 아래 지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날마다 혼자 춤추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인정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쥐어주는 푼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동네 꼬마들에게 둘러싸여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만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을 떠나서 돈과 인기를 쫓았던 적이 있었죠.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미가 생활하는 곳에 빅 찬스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단장은 이보르 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하도에서 세미를 발견하고는 조금 잔꾀를 썼습니다. 친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세미를 껴안고는 서커스단에 들어오라고 꼬드겼죠. 세미는 약간 어수룩한 사람인지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자기가 생활하던 지하도와 그리고 정든 친구들을 뒤에 두고 서커스단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미는 밤마다 광대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관객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기 가수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가끔은 광대 옷을 입고 정말 바보짓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세미는 뼛속까지 외로웠고 자신의 꿈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커스를 구경하러 왔던 빅노비라는 자가 세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웃음을 사려고 언제까지 바보짓을 할 텐가? 이제는 실속을 좀 차려야지. 나에게 맡겨보라고 너를 진짜 가수로 만들어줄 테니까. 감동한 세미는 울먹거리면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인기를 얻고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곧 세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커다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백댄서와 그리고 코러스를 두고 또 으리으리한 무대에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런 세미는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관객들은 열광했고 오래지 않아서 세미는 가장 잘 나가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미는 점점 관객과의 교감을 잃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타디움 공연에서
세미와 관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열광했지만 그저 그뿐이었죠. 데일리 머크라는 일간지의 기자 미키 레이커가 세미를 최고의 가수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점점 더 눈앞의 관객이 아니라 TV를 위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바보 상자 안에 갇힌 헛개비 꼴이 되었고요. 손바닥만한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세미는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명성이라는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처럼 살았고요. 자기 집 대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지나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미의 비디오 테이프는 차츰차츰 시들해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를 최고의 가수라고 칭했던 미키 레이커도 이제 세미를 한물간 가수라면서 비아냥거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대중 앞에 나타났죠. 그들의 이름은 시드 슬리커와 오일 슬리커였습니다. 미키 레이커는 그들을 두고 번지르르한 기사를 썼고 또 빅넌마저 그들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세미는 재기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집과 또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이번에는 영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작한 영화는 쫄딱 망하게 되었고 이제 세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도리가 없게 됐죠. 비가 오는 날 세미는 공원에 앉아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번뜩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본래 자기가 혼자서도 춤추고 노래하던 길거리 가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는 예전에 하던 대로 옷을 갈아입고 또 등에 북을 메고서 거리의 찻길 아래 그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세미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요. 이제 그는 다시 사람들이 오가는 그 지하도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를 만나게 되거든 동전 한 입 주고 세미와 함께 노래해보세요. 이런 문장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스토리 소개하면서 보여준 그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 찰스 키핑의 이 일러스트는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고 네. 또 예술적 감성으로 충만해 있고 때때로 이렇게 보면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극사실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두루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찰스 키핑은 정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석판화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석판화에다가 왁스를 입히고 그 위에 수채 물감, 또 구아슈, 템페라로 채색을 했다고 해요. 그걸 다시 찍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고요. 또 화려하고 환상적인 그런 총천연색을 사용해서 현실과 환상, 현실과 비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림책들은 다소 좀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무겁고 버겁고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작가로서 찰스 키핑이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탁월한 그림, 또 높은 예술적 완성도에 있었습니다. 이 찰스 키핑의 그림책 그림을 좀 더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장면입니다. 세미와 동네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주 모두 즐거워 보이죠. 세미가 등에 메고 있는 큰 북에 보면 SS라고 이니셜이 적혀 있거든요. 바로 세미의 이름입니다. 세미 스트리트싱어죠. 자, 다음 장면에 보면 서커스 단장인 이보르 찬스가 세미를 꿰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세미가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모자 위에는 이번엔 ARP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두고 의견, 해석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ARP가 Air Raid Precautions, 다시 말해 공습경보의 앞글자를 딴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세미에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고 결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은 광대로 꾸민
세미의 모습인데요. 총천연색 무지개는 무대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곧 사라질 어떤 허망한 신기루처럼도 보이죠. 다음 장면에서 흥행꾼 빅너비 세미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요. 빅너비의 커다란 시각 끝에 긴 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서 역시 재가 되어서 사라질 세미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의 두 장면, 무대 위에 세미가 화려한 빛 속에 있는데요. 어딘지 공허함이 느껴지고 커다란 안락 의자에 푹 파묻힌 장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주인공인 세미가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이미 세미가 경제적인 몰락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다시 거리의 악사로 돌아와서 동네 아이들과 웃고 노래하는 세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온 몸과 얼굴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산업화된 대도시의 뒷골목, 이 지하도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동전으로 살아가던 길거리 가수 세미 이야기였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름과 그의 성격 사이의 유사성, 대조관계,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인 세미 스트리트싱어는 길거리 가수 세미이면서 그 자체가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세미라는 서양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것이 이름이고 스트리트싱어는 가족 이름,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죠. 성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서구에서는 이렇게 직업 이름을 성으로 가져오는 예가 많아서 베이커라든가 스미스 같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빅 찬스 서커스단 단장의 이름은 이볼 찬스였는데요. 여기도 재미있죠? 찬스는 그야말로 기회라는 뜻이고요. 흥행꾼인 빅너 같은 경우에 빅너은 큰 혹덩어리, 또 큰 덩치 혹은 어떤 그 연예계의 거물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기자는 미키 레이커였습니다. 레이커라고 하면 냄새를 맡으면서 사냥감을 좇는 자 또는 폭로성 기사를 쓰는 기자를 말합니다. 시드 슬리커와 오일 슬리커는 새로 등장한 가수들의 이름이었는데요. 슬리커는 건달, 물 위에 뜬 기름때, 또 말만 번드르르한 자 또는 우려내고 갈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있죠. 이처럼 작가는 등장인물들이 가진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이름에서 부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길거리 가수 세미의 일련의 행적, 그의 생애 일부를 함께 목격을 했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이 연예 산업의 본질, 그 속성을 관통하고 통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 K-팝, 또 넓게 봐서 한류 문화 확산,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미는 정말 그 지하도에서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명예욕, 물욕, 또 출세욕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사실은 승승장구에서 톱스타가 되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겠지만 사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그는 소비되고 또 이용당하고 어느 날 버려진 겁니다. 세미의 귀에 출세할 수 있다고 쏘사기던 빅롭도 간데 없었고 또 최고의 가수라고 칭해주던 기자도 돌아섰고 열광에 맞지 않던 대중들도 새로운 스타가 출연하자 눈길과 또 박수를 거두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한 편의 비디오로만 남게 된 세미는 정말 허탈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매스미디어의 속성과 또 스타덤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의 스타가 탄생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인기와 열광이 한순간에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타
유명인들의 숙명이기도 할 텐데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잊혀지고 또 존재감이 상실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세미의 인생 역정, 이것을 멀고 긴 여행에 대한 비유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본래 자리를 떠나서 이런저런 상황이나 또 사건, 시련을 겪고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여행담, 네. 이런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세미의 역정은 그의 인생 오디세이라고도 할 만해요. 네.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세미는 정말 그 자기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이제 동일해지죠.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또 구조로 보면은 현실에서 회상,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그런 액자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사이 그 사이에 많은 그 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나 모험이나 또 인생의 단맛, 쓴맛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이야기의 결말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첫 부분과 동일해 보일지라도 그 사이에는 정말 뼈아픈 어떤 깨달음, 성장의 코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본래 아무것도 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쌤이 그저 길거리의 풍각쟁이였던 그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 지점, 지하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유로 해서 한 번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은 발버둥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미는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다시 돌아와서 길거리 가수로서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그는 내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의 어떤 보람, 기쁨을 느끼면서 쭉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세미 스트리트 싱어가 자신의 그 인생 오디세이를 통해서 성취한 게 무엇이었을지 또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지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영성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세미의 인생 역정을 보면서 저는 그 무지개라든지 파랑새 혹은 특별한 행운을 찾아 나서는 그 옛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특별한 가치나 또 이상,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어떤 지향이나 목표가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희망하면서 살아가죠. 서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염원했던 그 어떤 것보다 못한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삶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을 들여서 이룩한 어떤 성취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꺼워하는 그런 자세, 이걸 가질 수 있다면 참 소중한 거겠죠. 우리 삶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 성경의 그 이름들을 보면 참 놀랍도록 그의 삶과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고 또 그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두가 웃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미 스트레싱어 그의 삶에서의 소명은 바로 길거리 가수로서의 삶인 거죠.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정박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많은 그 이름들이 생각이 났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 생각나는 부분은 잠언 15장 16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가진 적은 것이 불안 속에 많은 보화보다 낫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 사랑 어린 푸성기 음식이 미움 섞인 살찐 황소고기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이 시간과 경험, 또 인내, 순종의 자세로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발견되고 발현되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그 자신, 또 당신이 행하도록 부르신 일, 그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요동치는 것,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가 본래 있었던 자리, 그가 되돌아온 자리는 참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교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낮은 자리였던 거죠. 이 점에서 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리, 그거여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분명히 낮은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그렇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마테오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처음에 낮은 자리로 돌아온 세미의 모습은 어떤 삶의 희열과 환희가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이 인생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한층 크고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또 가장 자기다운 일, 이것을 힘있게 펼치면서 이 삶의 보람과 기쁨을 구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함께 목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길거리 가수 쌤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기쁨과 실망이 또 공존하고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볼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찾는 일이겠죠. 가장 나답게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